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아마 오늘 영상은 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클릭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뭔가 이상하잖아요. 현대차의 대표적인 대형 SUV이자 대기 기간만 아직도 3개월이 넘는다는 팰리세이드가 안 팔린다뇨. 실제로 판매 실적을 봐도 항상 상위권에 있잖아요. 2019년에는 52,000대, 작년에는 64,000대가 팔리면서 가장 많이 팔린 차 6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팔리냐고 소개를 했냐면요, 사실 팰리세이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팔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입장에선 매년 2만 대씩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것 때문에 팰리세이드를 사려다가 카니발이나 모하비로 넘어가는 분들도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팰리세이드가 더 많이 팔릴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가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출시 전부터 인기가 상당했죠. 출시 전에는 스파이샷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온 건 물론이고, 출시 이후에는 대기 기간만 무려 10개월이나 될 정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초대박이었다는 건데요. 출시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대기 기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야, 팰리세이드 인기가 여전한 걸까요? 사실 내막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 기간이 지금도 길면 6개월이나 될 정도로 인기가 많고, 이 얘기는 그만큼 찾는 사람도 많다는 건데 왜 이걸 안 팔린다고 말씀을 드린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팰리세이드는 지금보다 연 2만 대는 더 팔릴 수 있는 차거든요. 실제로 현대차도 내년 기준으로 35,000대가 손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인데요. 원인은 모두가 예상하셨듯이 생산 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반도체 문제가 아니라 생산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가 엄청나게 성공한 차인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형 SUV가 6번째로 많이 팔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사실 출시 전부터 지금까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차 중 원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갈등을 심하게 겪은 차이기도 합니다. 출시 당시에도 대기 기간 때문에 말이 많았죠. 인기가 많은 것도 맞지만 동시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대기 기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 공급을 수요만큼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현대차는 충분히 그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대기업이고요. 그런데 매년 이걸 실패하거나 공급을 늘릴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잠깐 2018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출시 당시 팰리세이드의 대기 기간이 10개월이나 됐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의 수요 예측 실패입니다. 너무 인기가 많은 게 이 당시에는 정말 큰 문제였는데요. 현대차가 출시 전에 예측한 팰리세이드의 연간 판매량은 25,000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누적 사전 계약 대수만 6만 대를 돌파하면서 현대차도 크게 당황한 거죠. 현대차도 이 당시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모하비의 연간 최대 판매량이 15,000대 정도 되었고, 렉스크루즈의 연간 판매량이 1만 대 안팎이었습니다. 렉스턴의 판매량도 연간 5,000대 수준이었고요. 기존에 있던 SUV들 판매량을 놓고 보면 25,000대라는 숫자도 그리 적어 보이지 않는데, 팰리세이드는 기존에 있던 공식들을 완전히 깨버릴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차량의 수요 예측 실패뿐만이 아니고 관련 부품의 수요 예측 실패로까지 이어지니까 현대차한테는 말 그대로 비상사태였던 겁니다. 결국 출시 이후에는 대기 기간 10개월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 거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쨌거나 수요 예측을 실패라는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가 발생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증산밖에 없는데 이 증산 논의에 큰 제동이 걸립니다. 일단 월간 생산량을 기존 6,200대에서 8,600대로 늘리는 데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현대차는 기존 울산 4공장 외에 울산 2공장에서도 팰리세이드를 추가 생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당시에 노조 집행부에서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4공장 노조 대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노조 대의원들이 반대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4공장 근로자의 특근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이 감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협의 자리를 가졌지만 증산 합의에 실패라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이게 사실 단순히 계산해보면 충분한 물량이죠. 월에 8,600대를 생산하면 1년이면 10만 3,000대 정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된 이유가 8,600대 중 5,000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었고요. 국내에는 3,600대만 배정이 됐었습니다. 사실상 국내에는 연간 물량이 4만 3,000대 정도였다는 거죠. 결국 감당이 안 될 수준까지 문제가 커지자 이 공장에서 공동 생산하자는 내용에 노조가 합의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공장에서의 팰리세이드 생산량이 4공장의 생산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팰리세이드의 후속 모델은 4공장 투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물량이 있고 이게 실제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면
증산을 빨리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대차는 이걸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노조 동의를 얻어야만 공장별 생산 모델을 조정할 수 있는 단체 협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조 동의 없이는 회사 마음대로 증산을 할 수도 없고 그만큼 골든타임을 놓칠 확률도 크다는 거죠. 이 당시 관련 논의가 한창일 때 국내 누적 계약 물량은 이미 96,000대를 넘어섰을 때거든요.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이 당시 계약을 취소한 사람만 22,000명에 달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엄청난 손해인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자고요. 미국에 배정하는 물량이 5,000대나 되면 미국에서 팔리는 팰리세이드는 미국에서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미국 공장 뒀다 뭐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것도 현대차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해외 생산을 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단체 협약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좀 심각한 게 공장 가동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울산 공장 가동률은 101%에 달했습니다. 말 그대로 포화 상태였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 공장 가동률은 80%대였고요. 중국 공장은 15만 대 규모를 감산함과 동시에 공장을 셧다운 시킬 정도로 일감이 없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높으니 효율성도 좋았느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2018년 4분기를 기준으로 가동률이 106%에 달했는데 정작 영업 손실은 59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건 1974년 상장 이후 처음으로 기록한 적자였고요. 이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국내 공장은 이미 증산조차 힘든 포화 상태에 효율성도 좋지 못한 반면에 해외 공장은 일감이 없어서 문까지 닫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장에만 일감 몰아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문제는 이 상황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출시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주문량 감당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옵션에 따라서는 출고 대기 기간이 6개월이나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야, 진짜 이 정도면 너무한 거 아닌가? 오죽하면 현대차가 지금 2년 만에 미국 생산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리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조에서는 지금 해외 생산 시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체 협약 조항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공장 재배치 우선이라는 주장, 그리고 생산 물량을 다른 공장에 넘겨주기 어렵다는 의견이 부딪힐 조짐도 같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심각한 문제인 게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지금 이걸 근거로 노조를 설득하고 있는 거고요. 국내 공장 생산 능력으로 감당이 안 돼서 국내 물량도 대응을 못하고 미국 물량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다른 공장하고 나눠서 생산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와중에 신차는 또 계속 나오잖아요. 신차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죠. 지금 아이오닉5 같은 전기차도 문제라고 합니다. 전기차는 현지 수요 증가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이걸 보조금 정책에도 이걸 맞춰줘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결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최근에 현대차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문제를 지금이라도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35,000대가 손해라고 합니다. 35,000대를 생산만 하면 다 팔 수 있는데 생산 능력이 못 따라줘서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거죠. 그렇다고 생산할 수 있는 다른 공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2025년에는 88,000대가 손해라고 합니다. 거의 그랜저 1년치 물량을 현대차 입장에선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계속 해외 생산을 반대하니까 현대차 나름대로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차선책으로 전주 공장을 활용하자고 하는데요. 이것도 대차게 차였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이제 울산 4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스타리아 물량을 전주 공장으로 보내고 4공장에서는 스타리아 물량이 빠진 만큼 팰리세이드 생산량을 늘리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4공장 노조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 물량이 같더라도 차종이 줄어드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요. 아니, 생산 물량이 같으면 일하는 시간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금에도 차이가 없을 텐데 왜 그런 걸까요? 이것도 찾아보니까 나중에 차종의 인기가 식을 때를 대비해서 최대한 인기 차종을 많이 보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반대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4공장에서 팰리세이드랑 스타리아만 생산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팰리세이드의 인기가 추락을 해요.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은 줄어드니까 임금도 줄어들 거잖아요. 반대로 4공장에서 생산하는 차가 팰리세이드, 스타리아, 포터, 그랜저, 소나타 막 온갖 차를 다 생산해요. 그러면 한 차종의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결국 결론은 뭐예요? 팰리세이드의 인기가 정말 많아서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고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데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결국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차를 더 많이 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숫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1년에 팰리세이드 2만 대를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이게 진짜 답답할 거예요.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생산을 못하고 고객들은 기다릴 대로 기다리면서 다른 차로 넘어가 버리고, 이건 결국 판매량에서도 손해, 매출액에서도 손해,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손해를 보니까 정말 난감한 거죠. 강제로 증산해버리자니 노조가 파업을 해버리면 이건 또 이거대로 손해고요. 이걸 또 일자리 문제랑 엮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국내 공장에서 만들면 국민들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생산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대체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런 입장이라는 건데요. 글쎄요, 자동차라는 게 생산 단위가 일반 공산품들하고는 다르죠. 크기가 비교적 크기도 하고 가격도 비싸서 국내보다 큰 해외 시장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은 최대의 효율로 최고의 수익을 찍어야 하는데 지금 현대차는 이걸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미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은 글로벌 공장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BMW는 모든 SUV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고요. 볼보나 벤츠는 일부 모델들을 중국 공장에서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조건 일본에서만 만들 것 같던 일본 차도 일본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차는 거의 다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해외로 수출이 많이 되는 차는 일본과 미국 공장이 병행해서 생산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공장 체계를 갖는다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국내 생산에 발이 묶여있는 현대차가 특수한 케이스라는 거고요. 보통 다른 주제 같으면 해결책을 제시하고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저도 좋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노조 협의라는 게 벽을 깨야 하는데 그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깨졌어요, 그러면 정말 쉬워지죠. 미국에서 잘 팔리는 모델들은 미국 공장과 병행해서 생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수요도 대응하면서 국내 공장은 국내 수요 대응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기업 입장에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조의 반대로 해외 생산도 안 되고 심지어 일감이 없는 국내 공장하고 나눠서 생산하는 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노조를 설득하거나 관련 조약을 없애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기 기간이 늘어나는 거고요. 너무 긴 대기 기간에 지친 소비자들은 카니발로 넘어가거나 팰리세이드랑 비슷한 다른 SUV로 넘어가게 됩니다.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도 출시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로 이어지는 거고요. 해외 수요도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도 밀리고, 이렇게 되면 기업의 매출과 경쟁력이 글로벌 단위로 떨어지는 거라서 분명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맞습니다. 거의 신차 출시 때마다 생산 문제 관련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꼭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팰리세이드가 안 팔리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